생긴 거. 한쪽 덩어리. 자, 우리가 1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용 공부를 하면 좀 있을 텐데 중3에서 1이라는 단어로 공부 내용이 있습니다. 다 공부해봤습니까? 아니에요? 자, 1 기본으로는 워크 W를 쓰고 있습니다. 1은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이동한 거리의 곱을 1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이동한 거리가 있다면 그 곱을 워크 1로 삼겠다는 거예요. X축 거리축이 있어요. Y축 힘의 축이 있어요. 이 면적이 뭐가 된다고? 예, 이 면적이 대준 1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N의 힘으로 5m 밀었잖아. 50줄만큼의 일을 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일의 단위인데요.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요. 거리의 단위가 미터니까 뉴턴 미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쓰니까 너무 귀찮네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줄이라는 단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꼭 힘을 이렇게 일정하게만 줄 필요가 있을까요? 일정하게 줘라는 법칙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거리에 대해서 힘이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때도 이 면적은 워크가 됩니다. 거리에 대해서 힘을 이렇게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면적을 내겠다는 거죠. 면적을 내면 뭐가 된다? 이게 워크가 되는 거예요. 면적을 내는 거 힘들죠? 이 면적을 내고 싶어서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네요. 누구가요? 예, 맞아요. 뉴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구한다는 게 적분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예, 미적분할 때 그 적분 얘기입니다. 정해 주십시오. 페이지 98쪽이죠? 근데 그럼 적분을 배운 뒤에는 물리 때 저 넓이를 어떻게 해요? 적분을 배운 뒤에는 물리 시간에 저 내용 저 넓이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 힘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힘이니까 FT의 DT를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이렇게 해서 적분 쓰게 됩니다. 정말이죠? 네, 수학적 표현이에요. 근데 수학적인 표현으로서 그냥 면적을 구합니다라는 말을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물론 지금 여러분한테 당장 필요하지는 않은 표현인 방법이죠. 예, 지울게요. 그래서 어쨌든 거리가 있다면 힘과 거리와의 관계에서 아래쪽의 면적을 구하십시오. 그게 해준 1입니다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잘 잘했습니까? 아니요. 안 될까요? 카메라 본 사람 여기서 나오니? 카메라 여기서부터 나와? 나와? 더 가도 될것 같아요. 아니 그 저쪽인데요. 여기까지 나올까? 네, 더 가도 돼요. 네, 더 가도 될 것 그 선생님 한참 더 이 가요. 정도까지? 더 가도 돼요. 이것도 더 가도 돼? 한 점만큼 더 가도 돼요. 이만큼? 네. 이만큼 더 가도 돼? 네, 딱 거기. 거기, 딱 거기. 예, 좋아요. 땡큐. 자, 빨리 정리하십시오. 네. 10초만 기다려. 우리가 힘이 무엇입니까? 역학할 때 힘이 무엇입니까? 하면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나 또는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원인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힘이 적용되면 결국엔 물체의 운동의 상태가 바뀌게 될 텐데요. 질량 2kg짜리고 마찰력은 없다 할게요. U 이퀄 제로 무슨 뜻이야? 마찰 개수가 제로니까 마찰력이 없다는 뜻으로 쓴 겁니다. 그때 나는 여기다가 힘 F를 줬네요. 힘 F를 5N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왔습니다. 이동거리 S가 20m 동안 힘 F 5N을 쭉 주었다 할게요. 알겠습니까? 오늘 입시물리 들어온 학생들은 뭔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걸 알 것 같은데요. 미스터벤
예스. 뭔 얘기할 것 같아요? 마찰력 기보다 저희 오늘 수업 다 들었잖아. 당신 오늘 입시분리 들었잖아. 숫자 똑같이 해줬는데 월요일날 마찰력 당신 입시분리 왜 들었냐? 어? 기억 6시간쯤 안 돼? 5kg짜리 질량체에 다시 2kg짜리 질량체에 힘F를 5N 주고 이동거리 20m 줬잖아 했습니다. 마찰력은 없거든 했어요. 일단 워크 일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일은 W 꼴 F S 할 수 있겠죠? 5N의 힘으로 얼마 밀어? 20m 밀었어. 그렇게 해서 100줄만큼의 일을 했거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하면 힘이 작용하는 물체에 대해서 등가속 운동 공식을 배워봤습니다. 기억날까요? 등가속 운동 공식. 등가속 하면서 소개됐던 것이 F 이꼴 MA를 쓸 수 있어야 되겠네요. 힘을 얼마 줬다고? 5N 줬어요. 질량 얼마네? 2kg짜리래. 가수도 알 것 같아. 가수 얼마지? 예, 가수도는 2분의 5 m/s 제곱의 가수를 가져요. 등가속 운동 공식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등가속 운동 공식 세 가지 뭐 있었습니까? V 이꼴 V0 플러스 AT씩 있었고요. 변의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있었어요. 아 여러분들 등가속 운동 공식 지난주에 했잖아. 그리고 시간을 제한 정보가 없었을 때 쓰면 유형 공식이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이꼴 2AS였습니다. 20m 갔는데 몇 초 걸렸는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시간에 대한 정보 없으면은 쓰기 좋은 식이 바로 요놈이라 했습니다. V제곱 모르겠습니다. 처음 속도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제로. 가속도가 2분의 5를 쓰겠고요. 변이 얼마래? 그렇지 20m 갔어요. 요거 산수 계산해 보시면 100이고 V제곱이 100이네요. 그지? 그래서 얘가 10m/s한 나중 속도를 보게 될 것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여러분들이 중3 때 뭘 배웠습니까? 하면 EK 운동 에너지를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나실까요? 운동 에너지 어떻게 쓴다? 2분의 1 MV제곱 쓰고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이 얼마였습니까? 하면 2죠. 속력이 얼마입니까? 하면 10의 제곱. 즉 100줄의 운동 에너지가 델타 증가했습니다. 결국 뭐다?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거든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운동 에너지는 워크 일을 해줬습니다. 예,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공부량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할 때 2분의 1이 왜 붙었는지 의구심 안 됐습니까? 그냥 공식이니까 2분의 1 무조건 기억하라 이거였습니까? 숫자 맞추려고? 왜 2분의 1이 들어간지 아니 질량과 속도 위치에 곱으로 쓰면 되지 왜 2분의 1을 붙였습니까? 2분의 1은 왜 들어갔을까? 그런 의문이 없었습니까? 이거 혹시 다시 한번 더 봐보십시오.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꼴 2AS 돼 있잖아. 그지? 여기다 양변 M을 곱해볼까 싶습니다. 양변에 M을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M을 곱하면 MV제곱 빼기 MV제곱 이꼴 2MAS입니다. 예, 2는 앞으로 내리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MA 뭐지? 힘 F입니다. S 뭐라고? 이동거리. 힘과 이동거리가 있다면 그게 뭐가 된다? 이게 해준 일이 됩니다. 일은 나중 운동인지에서 처음 운동인지를 뺀 경우엔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있는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근데 이거 사진 찍어놓은 것도 나중에 다 보니까
네. 진짜야? 왜 운동회시 할 때 2분의 1이 붙겠습니까? 예, 등가속 운동 공식에서 우리가 유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세요. 여기선 지금 내가 5N 힘을 주었고요. 20m를 끌고 간 동안에 바닥과의 마찰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진짜 마찰력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저 마찰력이 아이씨 말이 이상. 마찰력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이 아니지. 2시부터 이제 특강부터 시작해서 힘들어서 그래요. 많이 혼나와요. 자, 이번엔 마찰력이 있습니다. 2kg짜리 질량체인데 내가 5N 힘으로 밀었는데요. 얼랄라 이게 등속을 하더래. 또 등속이에요. 등속 나오면 무조건 나와야 될 말이 뭐야? 등속하면 무조건 나와야 될 말이 공기저항 아니. 이 책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정지 상태가 됐던 등속한다면은 알짜임이 영역. 0이다. 아니 힘을 줬는데 왜 알짜임이 0이게? 다시 말하면 등속을 갑니까? 하는 거예요. 등속을 갑니까? 바닥 Y F 마찰력 얼마 걸렸기 때문이다? 네, 딱 5N 걸렸기 때문이다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무조건 등속 나오면 무조건 태어날 될 말이 뭐라? 알짜임이 0이에요. 이건 축축을 바로 튀어나와야 돼. 조그마서처럼 튀어나와야 돼. 알겠어? 조금 반상 알아요? 네. 힘을 얼마나 줬던 간에 등속이면 어쨌든 알짜임이 0이에요. 외력을 5N 줬는데 마찰이 딱 5N 걸리기 때문에 등속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20m를 끌었대. S가 20m 갔대.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워크, 이런 FS 했는데 결국에 알짜임이 해준 일은 얼마입니까? 하는 거예요. 알짜임이 0인데 이동 거리가 아무리 써봐야 알짜임이 해준 일은 없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럼 내가 해준 일은 5N 곱하기 20으로 내가 100줄 일을 했잖아. 마찰이 없었으면 운동의 증가에 100줄 나왔을 텐데 얘는 그냥 단지 등속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100줄은 어디 갔어? 바닥과 마찰이 있다 보면 바닥과 끌리면서 소리도 날 것이겠고, 열은 그치, 열도 날 것이겠고, 경우에 따라서 스파크 불꽃도 튕길 수 있겠죠. 이런 것들로 에너지가 다른 걸로 나갔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운동 에너지라든지 포텐셜, 위치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역학적 에너지. 분명히 역학적 에너지는 손실이 났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뭘로 갔다고? 열 에너지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갔어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됐어요. 알겠습니까? 에너지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없으면 에너지가 안 사라집니까? 에너지가 보존됩니까? 예, 모든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럼 에너지 왜 아껴 쓰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찰을 통해서 열로 나간 거, 소리로 나간 거 이런 것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내가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없어요. 유용한 에너지라 불러주는 전기 에너지라든지 이런 역학적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꾸자꾸
사라져요. 뭘로? 쓸 수 없는 에너지, 주변의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이런 걸로 사라져요. 알겠어요? 그런 걸로 전환돼 버리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 아껴 쓰라 하는 이유가 마찬가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아껴 쓰라 하는 거예요. 모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건 정리해 주십시오. 자, 2kg짜리 질량체에 5N 힘을 줬어요. 마찰이 없었다면 운동에너지가 그대로 100줄만큼 나왔었지요. 마찰력하고 내가 넣어준 외력하고 만약 똑같아서 등속같다면 운동에너지 증가는 전혀 없었네요. 100줄은 전부 다 열에너지 등으로 쓸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돼 버렸어 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 방향의 마찰력이 존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N 존재시킬게요. 그리고 이동거리 역시 20m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해준 일은 얼마라고? 100줄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EK 운동 에너지의 증가는 하겠습니다. 5N 힘을 줬는데 마찰력이 2N이니까 R자이면 얼마야? 그렇지, 3N이지. R자임 3N이 20m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60줄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줄은요. 열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등등등 해서 우리가 쓸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된 게 나머지 40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알겠어요? 왜? 만약 마찰력이 4N 걸릴 때, 마찰이 4N 걸릴 때 R자이면 얼마야? 1N 20m 밀었으니까 운동의 지정가는 꼴랑 20줄 되겠죠. 나머지 80줄은 쓸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돼 버렸어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R자 힘이 한 일이 얼마야와 내가 해준 일이 얼마야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외령 5N 넣어줬는데 마찰이 5N면 R자 힘이 해준 일은 없어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되겠나? 네. 정리해 주십시오. 자, 2kg짜리 질량체입니다. 얘가 웨이트 중력이라고 할게요. 중력. 물체의 무게입니다. 흔히 말하는 mg로 쓸 수 있겠고 2kg짜리면 20N의 중력이 걸릴 것입니다. 이걸 내가 들어 올리려고 해요. 근데 힘 F를 딱 20N 들어 올리네요. 그래서 매우 천천히 서서히 들어 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높이 h, 변이 s가 10m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힘을 얼마 줬다고? 20N 줬어요. 이동거리 얼마라고? 10m 이동했대요. 워크. 내가 해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해준 일. 힘을 얼마 줬지? 20N 줬어요. 이동거리가 10m 돼요. 결국엔 내가 해준 일은 200줄이거든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해준 일입니다. 근데 서서히 들어올리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된 건 없어요. 결국에 등속으로 들어올린 거예요. 등속으로 들어올리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없어요. 얘한테 EK 운동 에너지가 증가된 건 없어요. 대신 뭐가 증가됐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200줄 올라갔어 라고 하는 거고요. 중학교 때 EP 위치 에너지 하면서 9.8 mH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그지? 이 9.8이 뭡니까 하면 지구 중력 가속입니다. 근데 9.8 쓰면 사중계산이 얼마나 귀찮아요. 안 그래요? 질량 2.5km의 높이 4.8m 그랬대. 으이씨. 그 원상으로 산소 계산을 그지? 계산이 두드려야지 않는다면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 9.8 대신에 10m/s 제곱 아니면 아싸리 지구 중력가속 G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결국엔 MGH라고 불러주는 EP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여기 달라고 합니다. mg라는 힘으로 물체의 무게만큼 힘 F는 mg라는 힘으로 높이 h를 들어 올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은 워크 내가 해준 일은 이 물체가 이 높이 올라갔을 때 내가 해준 일은 이 물체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으로 가거든 하겠습니다. 이게 위치 에너지 하면서 이 P를 쓰잖아요. P. 운동 에너지 할 때 이 K 할 때 K는 키네틱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반면 위치 에너지 할 때 이 P는 느낌상 위치가 이거 포지션 느낌 납니다. 근데 포지션은 아니고요. 포텐셜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 물체를 올려놓음으로 해서 이 물체가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200줄 있겠습니다. 그 200줄은 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뭐 못을 박는다든지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변화될 수 있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증가. 이제 지금 여러분 세페이드 2F에서는 위치라는 말로 위치 에너지라는 말로 계속 써야 되겠는데 이제 3F로 하면 포텐셜 이렇게 쓰겠습니다. 즉 위치 에너지란 말과 포텐셜 에너지가 계속 혼재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혼용해서 쓰다 하더라도 뭐 EP 또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EP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면 MGH 쓸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하면 탄성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 또는 자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만유 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다양한 종류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한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이것만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알겠어요? 정해 주십시오. 이런 때 보통 우리가 자주 수업하다가 뭐 가끔 이제 내가 삘 받아갖고 한 3줄 요약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3줄까지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크 이라 불러주겠습니다. 이런 뭘 쓴다? F-S를 쓰는데요. 이게 일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너지가 변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의 것들은 운동 에너지도 있겠고 포텐셜 에너지도 있겠고 등등등 하다못해 열 에너지 등으로도 나갈 것이겠습니다. 어쨌든 에너지의 변화량이 있다. 알겠나요?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주고 이동 거리가 있다. 일을 해줬다는 것은 그 물체의 에너지가 바뀌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워크, 일을 해줄 수도 있겠는데 되겠는 거죠. 이랬어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되고 중력 포텐셜은 mgh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열 에너지 공식은 나중에 열량 Q는 열이 있었으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열량 Q, 열 에너지가 있다면 mc 델타 T, 질량 비열 온도의 변화. 알겠습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힘을 20N 줬다는 것은 이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준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30N 줘볼게요. 30N 줄게요. 30N으로 10m 올렸어요. 나는 얼마 일을 했지? 300줄만큼 일을 했어요. 얘가 이만큼 10m 올라가면 위치의 증가량은 200줄이에요. 그치? 그럼 나머지 100줄 어디 갔을까요? 운동 에너지 증가량 같겠지. 즉, 이 높이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 100줄 남아있겠지 하는 거야. 2분의 1 mv 제곱이 100줄 되겠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맞게 이해됐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물체의 무게가 20N짜리에 20N 힘을 했으면 등속으로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 속력의 증가량은 없습니다. 운동의 증가량은 없습니다. 단지 위치 에너지 증가량 mgh만 있었을 뿐입니다. 반면 그 물체의 무게보다 더 큰 힘을 줬다면 위치의 증가량 말고도 뭐도 있다? 운동의 증가량도 있겠는데 하는 거라고요. 어쨌든 내가 뭔가 힘을 주고 이동거리가 있다면 여러 에너지들의 변화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되겠나? 네. 만약에 30N 주었어요. 공기의 마찰이 있었는가 봐요. 10m 올렸더니 위치에서 지금 그래 200줄 올라갔지. 운동 에너지 계산해 보니까 90줄이래. 10줄 어디 갔을까? 그렇지. 공기의 저항을 통해서 마찰 통해서 손실된 얘는 지금은 10줄 빠졌겠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10줄도 아닌 거죠. 어쨌든 뭔가 일을 했다는 것은 여러 에너지를 쓰십시오. 그것들의 변화량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정리해줘. 지금 몇 시야? 32분. 자, 오늘 일이 무엇입니까를 소개할 때, 일이 무엇입니까를 소개할 때 힘을 주고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다면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을 힘과 이동거리 곱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까? 하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주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줬어요. 여기서 캐리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캐리어 이렇게 끌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끌려오는 건 이쪽 방향 끌려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운동 방향에 대해서 X 운동이 X축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R자 힘의 방향 이게 위로 올라갈 건 아니잖아요. R자 힘의 방향으로 얼마를 끌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 얘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요 각이 세타면 fx 이 각은 힘 F에 대한 코사인 세타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힘의 방향이 엄밀히 말하면 운동 방향으로 힘이기 때문에 힘 F가 만약에 운동 방향과 각도 세타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코사인 세타가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삼각함수 다 배워왔죠?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 다 배웠잖아. 그렇다면 워크, 미련, 힘과 이동거리 그때 운동 방향이 힘의 방향과 나란하지 않다면 그 각도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까지 곱해지게 되는데요. 워크 1이 0이어요 하는 케이스가 세 가지 나올 것 같아요. 1이 제로가 되는 케이스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운동 방향과 일단 힘이 제로가 되는 케이스 있겠죠. 아무런 힘이 작용되지 않았어요. 물체가 움직이는데 나 아무 힘도 안 주고 그냥 쳐다만 봤어. 이런 것들은 해준 일이 내가 없다 하겠습니다. 또는 아까 5N 힘으로 밀었는 5N 힘으로 끌었는데 마찰이 5N이래. R자 힘이 0이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앞에 5N 끌었는데 마찰이 5N 그래서 등속을 끌고 왔잖아요. R자 힘이 해준 2를 해버리면 R자 힘이 0이니까 R자 힘이 해준 2는 0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실컷 힘을 밀었어. 그런데 이동거리가 제로래. 아무리 힘을 많이 썼는데 안 움직여. 이동거리가 제로야. 해준 일은 없잖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제일 짜증나는 일은 바로 이놈일 것 같습니다. 힘과 운동의 방향이 직각. 다시 말하면 코사인 90 힘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이 직각이 될 때 여기 있어? 이때 되면 코사인 90 들어가서 이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90도가 되면 이거 0이거든요. 이 물체를 드는 거 1이에요. 위치에는 증가량이 있었으니까 이 물체에 내가 힘을 줘서 던지면 운동이 될 증가량이 있어서 이 물체에 힘을 가해주고 운동이 될 증가량이 있었으니까 1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물체를 단지 들고 수평으로 이렇게 갔을 때에는 나는 이 물체에 아무런 일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책가방 지금도 뭐 아마 책가방 무거울 텐데 그죠? 그 무거운 책가방을 들어 올리는 것까지는 일인데 그 올라간 책가방을 그대로 들고 이렇게 수평만 가면 책가방에 대해서 아무런 일을 해주지 않았답니다. 어깨 빠져 죽겠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힘을 주는 방향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그 수직인데 왜 좀 더 근본적인 이유. 아까 얘기했지만 에너지 변환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들어 올리면 위치에서 증가했잖아요. 던지면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뭐 한다면 들고 수평만을 간다면 위치의 증가는 있어 없어?
수평 왔는데 속력 증가량이 있어 없어? 등속을 왔는데 없잖아요. 운동의 증가량도 위치의 증가량도 즉 에너지의 증가량이 없기 때문에 해준 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의 대표적인 놈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사센터에 물체가 놓여 있어요. 이 물체에 대해서 빗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려요 하겠습니다. 뭐라 부르지? 수직 항력이라는 이름을 쓰죠. 수직 항력. 빗면의 물체를 들어올려요 하는 수직 항력. 이해됐습니까? 물론 여기도 수직 항력은 이 빗면 바닥면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수직 항력이 있겠네요. 이 수직 항력이 한 1 해보자고요. 수직 항력에 대해서 물체는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빗면 따라 직각으로 움직입니다. 이해됐어요? 수직 항력에 대해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무조건 직각일 수밖에 없죠. 수직 항력 한 1은 0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또 하나 라지엄의 질량체를 가진 지구가 있었네요.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데요. 운동 방향은 당연히 접선 방향의 운동 방향이잖아요. 어떤 힘이 작용됩니까? 네, 그렇죠. 중력이 작용되고 있네요. 중력. 근데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은 뭐하다? 수직이에요. 그래서 중력이 인공위성의 한 1. 힘이요. 중력이 얼마 걸리지? 뭐 따발고 할 거 없이 0인 거예요. 힘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이 직각된다면 계산할 것도 없이 워크는 제로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진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이 진자에 움직일 때 실에 걸리는 장력, 실에 걸린 장력, 장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직각입니다. 장력이 한 1, 0입니다. 이해됐어요? 장력이 한 1이 0입니다 하는 거 입시물리 쪽에서 아마 문제 하나 얻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봤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타잔이 덩굴 타고 이렇게 내려올 때 장력이 한 1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얼마지? 계산을 무시하시고 타자의 질량이 얼마야? 중력이 얼마야? 무게가 얼마야? 장력 얼마 걸리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장력이 해준 일은 0이에요. 수직 항력 해준 일은 0이에요. 인공위성이 작용한 중력 해준 일은 0이에요. 이해됐어? 네. 정리하십시오. 자, 라스트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시간이 있을까요? 그지? 시간. 한 일을 시간 나누는 걸 우리는 P 하면서 일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짧은 시간이 걸린다면은 일률이 크다, 일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효율이에요, 효율. 되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면 일률이 크다 하겠고요. 이 일률의 단위는 줄 퍼 세컨으로서 라지 W를 쓰면서 와트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보통 단위를 보면 과학자 이름을 쓰는 경우들이 많네요. 힘의 단위 뉴턴이죠. 전류 단위 암페어 이런 것들 다 사람 이름입니다. 일의 단위 줄 사람 이름이에요. 전압의 단위 볼트라는 사람 이름에 따온 거예요. 저항의 단위 옴이라 하잖아요. 옴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와트는 누굴까요? 와트도 사람 이름. 예, 와트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전기기관의 발명자겠죠. 제임스 와트만입니다. 이해했어요? 되겠나요? W 꼴로 어떻게 쓰지? FS 쓰잖아. W 꼴 FS. 그죠?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시간분의 거리 정규죠. 그래서 일률이 크다는 것은 똑같은 힘에 대해서 속도가 빠른 놈이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이제 물 양동이를 빌어 올리는 거라 한다면 속도가 빠른 놈이 일률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도 오늘 공부량은 그래도 3줄 나온 것 같습니다. W 꼴 Fs 코사인 세타 이꼴 에너지의 변화량 그리고 일률은 FV 이 정도까지 해볼까요? 정리하시고 5분만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